한국 남자요? 정말 싫은데요? 까맣고 작아서 싫다니까요? 그게 무슨? 중국 남자가 더 까맣고 작지 않나요? 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저는 중국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대부분의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갇혀있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대에 맞지 않고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을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 땅이 워낙 넓고 인구도 너무 많고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만의 분위기가 있어서 중국을 작은 지구라고 생각해요. 중국 밖을 나가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중국을 다 둘러볼 수 없을 만큼 넓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따위는 관심 없고 오로지 중국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그것과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는 중국이 중심이라는 그 마인드 말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그런 여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베이징 남자에 대해 로망이 있던 여자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로망 따위는 다 박살나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일을 당할 뻔하기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오직 뉴스에서는 베이징에 대한 좋은 이야기, 베이징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니까요. 마찬가지로 상하이가 얼마나 거대하고 잘 사는 곳인지 홍보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듯 남자란 자고로 키 크고 덩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포함한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듬직한 사람을 좋아하죠. 상하이 남자와 다르게 베이징 남자들, 특히 중국의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평균 키가 크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군요. 웨이보에 가보면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는 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컸던 한국보다 이제는 중국 베이징 남자의 평균 키가 더 크다는 소식 말이죠. 웨이보에 올라온 평균 신장에 관한 게시물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틱톡에서 한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남자보다 중국 남자가 키가 더 크다고? 역시 중국이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키 큰 베이징 남성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주변의 여자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당연히 저도 그랬습니다. 베이징 남자랑 결혼한다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로망을 실현시키고자 베이징으로 취업에 도전했습니다. 비록 호텔에서 청소를 하는 일에 취직했지만 어쨌든 베이징 상경에 성공했어요. 친한 친구 밍닝과 함께 같은 호텔에 취직해서 더욱더 좋았어요. 의지할 친구도 있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이제는 베이징에서 남자만 잘 꼬시는 일만 남았죠. 베이징 시내는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 지낼 곳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시 외곽으로 나가서 방을 구했어요. 거기서는 아침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수백 수천 대의 버스가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행렬을 보고 있자면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질 정도였죠. 그리고 밍닝과 함께 짝으로 다니며 방들을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는 저녁마다 베이징 시내를 돌아다녔죠. 솔직한 마음으로 남자를 만나기 위한 시도들이었죠. 하지만 생각과는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호텔에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베이징 남자들이 특별히 더 멋있거나 더 배려심이 깊다거나 그런 것들은 못 느꼈고요. 오히려 호텔에서 일할 때에는 베이징 사람들 특유의 다른 지역 사람들을 깔보는 시선마저 느껴졌어요. 그런 불쾌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얼른 베이징 남자랑 결혼해서 베이징 후커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깔보는 베이징 유부녀들을 보면서 내가 더 이쁘니까 너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더 떵떵거리면서 살 거라는 생각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제 바램과는 달리 베이징에서 남자를 만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베이징 남자들은 베이징 이외의 지역의 여자들을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만나봤던 다양한 남자들은 저와는 깊은 사이가 되지 않으려고 선을 긋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섭섭했지만 그런 감정을 숨기고 저에게 빠져들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차갑게 변한다던가 저를 그냥 성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 만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더 열받는 건 웨이보에서 봤던 글과 달리 하나같이 170cm 부근의 신장을 가진 남자들이었고 피부도 까맣고 자기들이 세련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시골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베이징 후커우니까 웨이보에서 봤던 키 크고 하얗고 잘생긴 그런 남자가 아니어도 다 참고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이었는데 못난 남자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열받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 때까지만 해도 베이징 사람들의 그런 높은 자존감이 부러웠지만 이제는 실증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짜증나는 베이징 남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대당하는 것도 지겹고 지쳤습니다.
밍닝은 그렇게 베이징 남자에게 한 번 상처를 받더니 그 다음부터는 베이징 남자는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된 한국인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중국으로 자주 출장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밍닝이 한국인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저는 머릿속에 베이징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밍닝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할 뿐 성의 있게 듣지도 않았죠. 한 번은 밍닝이 조심스럽게 베이징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말고 다른 곳으로 눈을 조금만 돌려도 베이징 남자들을 그렇게 동경할 필요가 없다고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사랑에 빠진 여자가 현실 구분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두세 달 넘게 떨어져서 연락만 해야 하는 그런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한국인 남자랑 만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밍닝은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한국 남자를 왜 만나냐고 은근히 무시했던 저에게 남자친구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동안 제 말이 거슬렸던 모양이었죠. 저도 어디 밍닝이 그 남자를 얼마나 잘 만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베이징 남자라는 높은 벽을 못 넘고 결국 한국 같은 소국의 나라의 남자랑 만난다는 밍닝에게 저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최근 만나기 시작한 베이징 남자가 있었거든요. 밍닝에게 나도 최근에 만나는 남자가 생겼는데 넷이서 식사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밍닝은 좋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만나는 베이징 남자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베이징 남자들 중에 가장 괜찮았어요. 배우들이나 가수들처럼 멋진 외모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극소수고 이 정도면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까무잡잡하고 키 작은 한국 남자 옆에 데려다 놓으면 더 빛이 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고 남자친구도 같이 한국같이 소국의 사람들을 왜 만나는지 이해 안 된다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처럼 소국이니까 키도 작겠네라며 둘이 깔깔대고 웃기도 했어요. 그렇게 약속된 식당으로 향했고 미리 자리에 앉아있던 밍닝 커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깜짝 놀랄 만큼 깔끔하고 멋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순간 움찔했어요. 그리고 밍닝과 밍닝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일어서서 저희를 맞이해 주었고요. 그 한국 남자는 제가 데리고 온 베이징 남자한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온 남자는 외모로 보나 키로 보나 피부색으로 보나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랑 남자친구랑 한국같이 소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몰래 비웃었던 그런 게 무안해질 만큼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기죽을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GDP가 높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베이징 직장인입니다.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돈과 관련해서 살짝 눌러줄 생각이었습니다.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이징 남자는 가져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밍닝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평범한 한국의 직장인이지만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20만 원을 저축하고 알뜰히 모으며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시 제 베이징 남자친구의 급여는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이에요. 중국에서 엄청난 고소득자인데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인 밍닝의 남자친구는 거의 월급과 비슷한 돈을 그대로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밍닝의 남자친구를 보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밍닝의 남자친구는 자기가 한국에서 고소득은 전혀 아니라며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출장도 자주 다니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자존심이 상하는 것 따위는 관심이 없더군요. 베이징 남자를 꼬시겠다고 그동안 별짓거리를 다 했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가서 한국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한국 남자들에 대한 질문들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던 하찮은 베이징 남자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 저녁 자리가 끝나고 식당을 나오면서 제가 데리고 온 남자를 보며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던 베이징 남자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어요. 높이 들어올린 손을 보고 그냥 한 대 맞고 끝내자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1초, 2초, 3초 시간이 지나도 손바닥이 날아오지 않더군요. 눈을 떠보니 밍닝의 남자친구가 그 중국인 남자의 팔을 잡고 이미 제압해버린 상태였어요. 아등바등거리는 꼴이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은 돈도 없고 키도 작고 피부도 까매서 화장을 한다고 했던 웨이보에서 봤던 글들과 평균 키도 베이징 사람이 더 크다는 웨이보 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 글은 게시되어 있었고
밑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는 이 자료는 날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거짓 정보네? 한국에 한번 가봐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댓글이 있었고, 저는 그 댓글에 대댓글로 질문하기 위해 그게 무슨 말인가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대댓글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댓글이 삭제되었는지 이미 삭제된 댓글입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이 게시글도 날조된 게시글이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검열당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은 학생들에게 아주 관대한 나라입니다. 평범한 대학의 어학원에 지원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학생비자로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9월에 개강되는 학기부터 저는 한국의 학교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1년 안에 꼭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베이징에 가서 한심한 베이징 후커우드를 내려다보겠죠. 베이징에서 날린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만 겨우 1년이었고 저는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밍링보다 제가 더 이쁘니까 더 멋진 한국 남자를 꼬실 수 있어요. 나를 무시했던 베이징 사람들 어디 두고 보세요. 한국 사람이 돼서 중국에 간 뒤에 실컷 무시해 줄 거니까 내 복수를 기다리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